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코리안 리더스 학원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셀파 2014년 8월 17일 일요일 진도 진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안 왔어요. 네, 박진주가 점점 지금 갈수록 잠수를 타려고 것 같은데 커서 뭐가 되려 그러는지 지금 굉장히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강의에서 몇 번이나 빼먹는 거야 지금 진주야. 너 이러면 정말로 우리 앞으로 이제 중간고사 대비해야 되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선생님 뭐 진도도 지금 나가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쌤이랑 같이 지금 셀프시럴 테스트를 쌤이랑 제대로 문제 풀이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내용 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배우는 내용을 나중에 수능까지 끌고 가려면 여러분들이 쌤이랑 정말 제대로 쌤이랑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쌤이 진짜 상당히 내가 걱정이 됩니다. 네, 성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내가 집에 확인해 봤는데, 강의를 들었던 것 같다, 라는 그런 제보를 선생님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네, 선생님 강의를 다 제대로 들으시고요. 숙제! 선생님 내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주셔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면요, 선생님이 우리 2단원 전체 우리 진도 많이 안 나갈 거고, 우리 셀파 시험 테스트 선생님 문제풀이 쭉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숙제를 집에서 꼭 해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은요, 우리 2-4단원에, 자, 그리스와 로마. 선생님이 저번에 내가 상철이랑 함께 선생님이 그리스 나갔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는 우리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 많이 할 건데, 우리 로마.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강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정말 그리스와 로마 같은 부분은 선생님 저번에 이렇게 강조했지만,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이거 하나 배우려면은, 진짜 몇 달 동안 배워도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중대한 양인데, 선생님이 이 많은 양을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콕콕 집어가지고, 콕콕콕콕 여러분들이 수시험에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대한 선생님이 압축적으로 선생님이 딱 찍어서 여러분들 강의를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잠시 이어서 우리가 알렉산드로스 대국이랑 관련된 우리 잠깐 헬레니즘에 대해서 선생님이 내가 토요일날 시간 나침판 동영상 잠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먼저 보시고 선생님 먼저 내가 설명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렉산드로스 대왕. 기원전 4세기 그리스엔 어린 시절부터 세상 누구보다 큰 야망을 품은 젊은이도 있었어.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이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건 20살 때였어. 젊은 왕은 야망을 이루고 말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지. 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정복자가 돼서 세계를 지배할 거야. 알렉산드로스는 18살 때부터 직접 전투에 참가했어. 왕이 된 다음에는 군대를 더 키웠고 당시엔 아무도 쓰지 않던 전술을 쓰며 적군을 무찔렀지.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땅은 엄청나게 넓었어. 어디 보자. 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쪽 땅 대부분을 정복했지. 여기도 정복했어.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동양과 서양을 이었고 고대 그리스의 문명을 사방으로 퍼뜨렸지.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건설한 대제국 때문에 고대 그리스는 자기만의 개성을 잃고 말았어. 따로따로 존재했던 도시국가들은 이제 하나의 제국으로 합쳐졌어.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후계자도 없이 젊은 나이에 죽자 고대 그리스는 갈갈이 찢어졌고 고존주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지. 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헬레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의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관련된 이 제국은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독특한, 독립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했던 분화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쌤이랑 저번에 배웠던 것 같이, 자, 우리 그리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폴리스라고 썼던 작은 도시국가 개념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중해라는 바다 이 안에 사실은 여기에 이제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각각의 조그만 소도시 가운데서 조그맣게 이렇게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이제 알렉산드로스라는 그런 이제 훌륭한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보기 굉장히 이제 원대한 분이에요. 세계 정복, 지구 정복, 우주 정복. 하여튼 간에, 자, 이렇게 전 세계를 하나로 쫙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케도니아라는 땅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 이제 그리스의 제국을 통일하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시리아, 이집트 이쪽 강대한 땅까지 먹게 되면서 이렇게 넓게 이제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게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자 제국의 우리 영토 확장의 모습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요. 사실은 물론 알렉산드로스 대왕 자체의 그런 영토 확장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시험에 잘 나온 것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먼저 전쟁을 하고 나서의 그 결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영토 확장을 한 모습은 단순하게 지중해 근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중해에서 훨씬 넘어서 페르시아,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전락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도라는 여기 선생님이 지금 지도를 그려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잘 생각해볼 수 있지만 서양이라는 나라의 모습과 인도라고 하는 지역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께서 저번에 배웠지만 인도는 이미 옛날에 고타마 14 년도가 생각해 냈던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이제 불교 관련된 모습, 불교와 접하고 있는 동양의 문화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제중의 근처를 볼 수 있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서양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 지중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점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양으로 가면서 동쪽 지방 동방함정을 통일해 가면서 서양 사람들의 문화가 동양으로 이식이 되고 또 반대로 동양에 있는 문화가 굉장히 화려하고 우수한 문화가 있으면 이 문화가 서양으로 전파되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의 결과는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교류하고 결합하고 또 융합하고 거기서 또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여러분 인생이랑 오늘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여러분 인식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우리 빨리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우리 42쪽입니다. 42쪽에 아래를 여기서 잠깐 필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로 1번 표시해주세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공방원정 표시해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네요. 딱 모았다 정도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분열을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요, 우리 44쪽에 바로 2번 나와 있는 이 조그만 내용. 이게 별거 아닌데, 우리 수능까지 같이 언급되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바꾸겠습니다. 빨간색 메모로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표시해주세요. 자, 특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 경향점치 표시해주시고요. 철학에서는 밑줄로 스토아 학파, 엘포로스 학파 표시해주시고, 자연과학에서는 밑줄로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있고요. 미술에는 실존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밑줄 표시해주시면, 자, 라우코 문상, 밀로의 비너스상, 간다라 미술 영향이 일단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중요한 밑줄은 바로, 라오콩 문상, 비너스상, 간단한 미술. 자, 우리 지금 교재에 지금 그림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배울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우리 사실은 51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잘 표시해 주셔야겠는데요. 자, 셀이랑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선생님이 저번에 배웠던, 그런 이제, 균형을 강조했던, 조화를 강조했던, 황금비를 강조했던 그런 이제 그리스 문화의 특징으로 인간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그린 그런 신들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있는 그들의 감정, 사랑, 증오 같은 고뇌 같은 그런 모습을 아주 색깔 표현을 했었던 그런 모습으로서 여기 오른쪽에 라오콘상과 밀레비너스가 있습니다. 어머, 자 진지야. 자, 라오콘 문상에 이게 지금 인간이 고뇌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 우리 가운데 센터 부분에 지금 뭐가 보이죠? 자, 진주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분 잘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있는 그들의 그런 정말 원초적 그 본능을 표현했던 모습으로서 넣을 수 있겠죠. 오른쪽에 볼까요? 자, 밀레비너스 어때? 굉장히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흉상 부분을 보시면요. 상처라.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죠? 네. 참, 우리 교재가 이거 사실 정말 야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들 역사적 작품 감상이 시간 시간입니다. 어때? 굉장히, 지금 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관능적인, 쾌락적인 그런 여자의 그런 몸매를 표현하고 있잖아. 그래서 바로,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는 있는 그들의 사실적인 모습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아주 후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혜쌤이 좋아하는, 그만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선생님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원래 있잖아. 내가 이거를 다 말하기보다는, 우리 교재에 사실 이게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쌤이 표시 하나만 좀 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미술한 우리 다시 본문 내용 돌아와서 표시 좀 해주세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원래 이게 간단한 단어들이 원래 인도지방이거든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나와 있었던 그런 비너스상 모습 이제 그리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재미 사실 인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부처님 모습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요, 인도 지역에서는 원래는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 만드는 그런 기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서양의 문화가, 그리스의 그런 조각 만드는 문화가 간단하게 전파가 되면서 여기에 부처님의 모습에, 불상의 모습에 서양의 문화가 융합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원래 이제 부처님이 굉장히 이렇게 보리수에서 혜택때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모습 보이는데, 자, 원래 부처님 원래 머리 모습 원래 이렇게 막 펌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저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미술 내용, 간단한 미술 불상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펌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그리스 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원래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 보시면요, 남자 여자가 위에 이렇게 우통을 벗었죠. 네, 남자도 벗고 여자도 벗고, 자, 이렇게 누드 형태였는데, 사실 인도에서는 부처님들은 대부분, 사실 이제 스님들은 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걸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 그런 마하트라 간디 모습을 끌어오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몸에 항상 이렇게 척추관에 걸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 간단한 모습을 보이는 이 불상의 모습이 그렇대요. 그래서 서양의 문화가 동양의 문화가 융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간단한 지에서 볼 수 있는 헬레니즘 문화의 양식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 간단한 미술은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중국의 이제 롱만 석굴과 민왕 석굴을 거쳐서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석굴암의 본전불까지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간단한 미술의 특징 이렇게 표시해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다 선생님이 한마디 압축해보면 이겁니다.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자, 출제 포인트 나와 있는 우리 말줄을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동서문화의 융합. 그래서 서양 그리스의 문화와 동양 인도의 불교 문화가 접목돼서 만들어진 문화, 대표적인 바로 간단한 미술이다.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잘 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잠깐 이제 약간 어려운 철학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교습부에 나와 있는 맥잡기 하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예요. 자, 헬레니즘 문화 특징은, 자, 그리스와 달리 개인의 있는 그들의 사실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또 이제 그런 거지. 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테네 시민들의 그런 문화를 자기 스스로만 공유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 옛날에 아테네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중소도시들이 모였기 때문에 딱히 엄청나게 뭐 문화를 교류는 많이 어떻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지금 동방원청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들의 문화가 동양으로 전파가 되고, 또 동양 문화가 서양으로 융합되면서만 교류가 활발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그런 마음은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다. 세계는 모두 다 한 마음을 뭉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시민들이 세계로 하나를 뭉칠 수 있다라고 하는 야심찬 꿈에서 이제 우리는 세계 시민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이 개인을 더 강조하는 개인주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다시 내용 돌아와서요. 우리 스토어퍼와 애플 소프트가 그렇게 말 나와 있는데,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말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뭐 윤리학 상에서 나중에 좀 구별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욕심을 최대한 줄이고, 욕심을 절제하고,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살자라는 게 스토어퍼예요. 네, 그게 아니라, 아니야, 뭔 소리야. 우리 인간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분출하면서 표출하는 것이 정말 자연적인 모습이다. 라고 했던 모습을 이렇게 에피쿠로스 아쿠라가 말했던 쾌락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당시 사람들도요, 이제, 철학을 같이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인간 사람들이 잘, 어떠한 그런 사상과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철학 사상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유클리드 같은 여러분들이, 아주 지겹도록, 수학을 배우게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나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랑 누구나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기하를 총정리한 사람이고요. 아르키메데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목욕하다가 자신의 그런 몸에 부피를 재고 싶은데 이제 목욕했던 김에 물이 차있었겠죠.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목욕을 하려고 했는데 육지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만큼의 이제 욕조가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 몸의 부피만큼의 내 몸의 부피를 재기 위해서 가로세로 높이를 잴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있는 이렇게 욕조가 있으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만큼 넘칠 때 이 넘치는 부분만큼 이 높이의 변화만큼 이게 물의 부피가 아니겠느냐. 이거 생각해낸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게 아르키메데스의 이런 발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내용 볼게 바로 로마 건국 우리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로마는요 굉장히 내용이 좀 많긴 하는데 선생님 일단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자 돌려 시간 나침반 선생님이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보면서 일단은 저 로마의 공복에 나와 있는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로 로물루스 레무스 그런 이제 형제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여기 선생님 설명 많이 안 하겠지만 교재 없지만 뭐 에트루리아 뭐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자 막아내고 조그만 도시였던 로마가 점점 이제 세력 확장하게 된 모습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라는 제국의 최초로 굉장히 강력하게 힘을 갖게 되어 있는 집정관 바로 유리우스 카이사르까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용을 감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자 집중 잘하시고 여러분들 꼭 내용을 잘 봐주세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첫 번째 이야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진짜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이어져 있다는 뜻일까? 또 로마야? 왜 계속 이리 오는 거냐고? 사실 그런 뜻도 없진 않아. 로마인들은 아주 많은 길을 닦았거든. 로마가 건설한 도로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했어. 하지만 그 말엔 더 깊은 뜻도 있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에 나오는 길은 사람이나 마차가 돌아다니는 길만 뜻하는 게 아니야. 문명의 길도 뜻하지. 이 길은 지금의 서양 문명을 만들었어.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지 않니? 오늘날의 서양을 살펴보면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어. 서양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로마 제국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간단히 말해서 로마는 인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나라 중 하나였지. 로물루스와 레무스. 로마라는 도시는 기원전 750년경 테베레 강가에서 태어났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탈리아 반도의 해안으로 건너와 여러 도시를 세웠지. 갓난아기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던 도시 로마는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국가들을 따라하며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지. 그리스계 도시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로마는 자신들의 조상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라고 주장하게 됐어.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중에서 로마는 헥토르의 친척을 조상으로 좀 찍었지. 트로이의 후손이란 얘기지. 트로이엔 아이네이아스란 영웅이 있었어. 비너스의 아들인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가 전쟁에 지자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대. 아이네이아스 일행은 결국 이탈리아 반도에 정착해 나라를 세웠지. 세월이 흘러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가 태어났지. 아이네이아스의 왕국을 물려받은 쌍둥이였어. 하지만 욕심쟁이 삼촌 아물리우스 왕은 쌍둥이를 테베레 강에 버렸지. 조카들한테 왕위를 넘기기 싫었기 때문이야. 전설에 따르면 버려진 쌍둥이는 암늑대 루파한테 발견됐대.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지. 청년이 된 쌍둥이는 도시를 세우고 싶어 했어. 하지만 서로 대장이 되려고 싸우다가 레무스는 목숨을 잃었지. 로물루스는 도시를 세우고 왕이 됐어. 도시의 이름은 자기 이름을 따 로마라고 지었지. 로마의 건국 신화엔 로물루스의 아버지가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나와 거칠고 난폭한 피가 흐른다는 뜻일 거야. 하지만 로물루스의 고조할아버지 아이네이아스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의 아들이지. 말하자면 나 로물루스와 로마인들을 낳은 건 두 가지란 얘기지. 전쟁 그리고 사랑.
공화정 시대. 건축 초기에 로마를 다스린 건 왕이었어. 왕이 죽으면 백성들이여! 회의를 열어 새 왕을 뽑았지. 그러니까 진짜 권력을 가진 건 귀족들이었던 셈이야. 이런 귀족들은 파트리키라고 불렸어. 파트리키는 로마에서 제일 오래된 명문가 사람들이었지. 파트리키 중에서도 경험이 많고 현명한 사람들은 따로 모임을 만들었고 왕의 권력을 견제했어. 이 모임의 이름이 바로 원로원이야. 기원전 510년까지 원로원과 왕은 이런 관계였지. 하지만 나쁜 왕이 백성을 괴롭히자 백성들은 왕을 쫓아냈고 다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제 로마는 국민이 다스린다. 로마의 공화정은 이렇게 탄생했지. 세계 최초의 공화국이 태어난 거야. 물론 가끔 문제도 생겼지만 공화정은 잘 굴러갔어. 돈과 권력을 가진 파트리키는 고대 로마의 평민인 플레부스와 종종 갈등을 빚었어. 플레부스 대다수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 숫자가 많았지. 플레부스는 더 많은 식량과 더 좋은 생활환경, 땅을 요구했어. 원로원은 로마의 발전을 위해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 더 넓은 땅을 정복하려면 더 강한 군대가 필요했지.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갈리아, 북아프리카의 도시국가 카르타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 전체를 무력으로 정복했어. 영토가 커지고 재산은 늘었지만 나라를 다스리기는 힘들어졌어. 마마미야.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장군이 한 명 있었지. 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를 통치하겠어. 내게 맡기시오.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를 거뒀던 카이사르는 인기가 아주 좋았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됐고 로마의 정치 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지. 덕분에 로마는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돼. 로마 제국. 로마의 지배자가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국민의 사랑을 받았어. 카이사르는 황제가 되기로 결심했지. 원로원은 그 결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귀족들의 권력이 크게 줄 것 같았기 때문이야. 공화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음모를 꾸몄고 카이사르는 원로원 앞에서 칼에 찔렸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로마는 혼란에 빠졌지.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이 혼란을 정리하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됐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야. 아우구스투스는 위대한 황제였어. 나라의 질서를 잡고 평화를 가져다 줬지. 덕분에 로마는 번영하는 제국이 될 수 있었어. 예전보다 영토는 넓어졌지만 로마는 만족하지 않았지. 로마는 언제나 더 많은 땅을 원했거든.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갖는 것밖에 없었지. 로마군이 전쟁에 쓴 전략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쓴 것과 비슷했어. 병사들은 다닥다닥 가까이 붙어서 커다란 방패로 앞과 뒤, 옆을 막고 창으로 공격을 했지. 창과 방패를 뚫고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 걸어다니는 병사, 보병 뒤에 공격 무기가 버티고 있었어. 거대한 창을 발사하는 기계나 바위 덩어리, 불붙은 덤불 같은 걸 멀리 던져보내는 투석기가 있었지. 로마 제국은 동서로는 대서양 연안에서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북으로는 잉글랜드에서 사하라 사막까지의 영토를 차지했지. 공격은 계속됐고 이후 몇백 년간 제국의 영토는 계속 넓어졌어.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된 건 서기 1세기의 클라우디스 황제, 2세기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이었어.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뭐 교재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까지 반영되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로마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재밌게 이제 정성을 통해서 잘 정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잠깐 우리가 내용을 이제 관련된 말들을 선생님 잠깐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잠깐 선생님 표시해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공급 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8세기 중엽 라틴인이 테베대 간 하루에 여러분들이 그 동사 나와 있었던 그런 이제
암흑비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형제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도시 건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죠? 로물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로마입니다. 로물루스 나온 단어가 로마라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여러분들 아시려고 하고요. 사실은 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원래는 옛날에 그리스에 이제 마르스라는 신이 이제 네아 실비안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신탁을 이렇게 하면서 여자였는데 그 둘 사이에 나왔던 아이가 이제 로물루스 레무스라고 합니다. 성분이. 자, 근데요 이번 보겠습니다. 저 공화정형 단어 저 밑판에 좀 표시해주겠습니다. 로마 독특하기도요. 맨 처음 왕이 등장했지만 나중에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이라는 독특한 모습을 나라가 형성됩니다. 자,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집정관과 원로원의 차지. 일단 표시 문제 해드릴게요. 3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평민권의 신장. 이거와 함께 빨간색 밑줄로 부유한 평민이 군정보병으로 전쟁 참여 밑줄. 그 다음에 밑에 우리 표현 하나 보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호밍한 제도. 여러분이 여백이 좀 많이 없는데 우리 오른쪽에 조금 여백 하나 있지요. 선생님 제가 지금 특이한데요. 잠깐만 좀 특이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시다시피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로마에서는 참 독특하게도 다른 지역과 달리 시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나라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수장을 뽑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귀족들은요, 자신의 귀족들의 모임을 형성해가지고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정치를 이래저래 하려고 했던 모임을 만듭니다. 그 모임이 바로 뭐냐면요. 그 모임이 바로 원로원이라고 해요. 원로원. 자, 진짜 원로들입니다. 자, 이게 말 그대로 늙을 노자인데요. 그래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치했던 모습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원로원들이, 자, 잘 들어주세요. 원로원들이 여기서 정치를 이제 합의를 보지만 그 중에서 원로원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우리가 집정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로마 정치의 모습은 입헌군주정이다, 왕정이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직히 나라 지키는 거 누가 합니까? 나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금 내는 거 귀족이 안 합니다. 자, 나라에 있는 많은 수많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요. 또 이 주변에 많은 주변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군대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신무장을 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언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중무장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 시민과 마찬가지로 자신 나라를 자신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도요, 이 귀족들이 마음대로 정치하는 것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평민회라고 부르는 이 모임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평민의 주장을 우리가 의식한 말로 호민관이라고 해가지고 평민의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견제하게 만들었던, 상호 견제하게 만들었던 게 독특한 로마의 정치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12표법, 루키니우스법, 포르텐시우스법 이렇게 나와 있는 말들이 바로 이제 로마에서 법을 정확하게 제정해가지고 이제 원로원들의 대표였던 집정관이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혼미하게 뽑아가지고 정치를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로마의 법 관련한 모습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하나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11법은요, 로마 최초의 성문법. 로마에서 최초로 글씨로 표현한 법을 우리가 의식한 말로 12가지의 법, 11표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중에 2번 밑에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로마가 이제 공화제 승리를 하게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 잠깐 나와 있지만, 일단 표시만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포니 전쟁 승리. 나중에 이제 카르타고라는 밑에 있는 북부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해서 이제 모든 로마가 지중해의 그리스, 또 이탈리아 반도와 여기 이베리아 반도, 알프 산맥 넘어 있는 이 갈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모두 포괄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포니 전쟁 승리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부터 이제 로마 본격적으로 상권에 대한 패권을 지중해에서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가 됐어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쟁은 다 누가 합니까? 전쟁은 대부분 시민들이 한다고요. 물론 시민들이 이끄는 장군은 물론 이제 집정관이었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제 로마가 땅이 이제 넓어졌거든요.
로마의 땅은 굉장히 넓어졌는데 이 땅을 시민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대가로 다 고루고루 땅을 받아야 돼. 그걸 시카바를 우리가 자영농이라고 부르거든. 자신 스스로 병행할 수 있는 농민이 될 수 있도록 로마의 그런 이제 나라가 각각의 시민들의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요. 몇 명의 원로원의 귀족들이 각각의 땅을 다 독차지해버리는 거야. 이걸 시카 말로 우리가 대농장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우리 로마의 말로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릅니다. 저 표시해주세요. 파란색 줄로 라티푼디움. 그래서 이렇게 건농자 만들어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전쟁은 우리가 있는데 우리한테 보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빨간색 밑줄로 그라코스 형제의 개혁을 우리가 표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유력자, 귀족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해서요. 다시 시민들이 전쟁을 한 정당한 대가 보상을 치러달라라고 토지 정보를 추진했는데 그때 이 그라쿠스의 그런 이제 사실 그라쿠스 호민관이었는데 이 그라쿠스의 말을 이제 거부했던 많은 이제 집정관들을 대표적 사람들이 그라쿠스를 칼로 이렇게 암살해가지고 그라쿠스의 개혁은 시도는 되었으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결과는 이제 평민회와 원로와의 점점 이렇게 대결이 좀 격화되고 있고요. 이 마저 나중에 또 오른쪽 나와 있는 스파르쿠스라고 하는 이제 검사였던 노예였고 나중에 이런 반란까지 일어나면서 로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런 스파르쿠스의 날을 이제 제압하려 했던 게 밑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우두머리, 머리 붙여서 우리가 파란색 밑줄로 삼부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세 명의 맨 처음에 이제 집정관 중에서, 사실 이제 세 명 모두 제가 집정관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크라수스 나중에 병자바로 죽어버리고요. 나중에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나중에 서로 대립하게 됐는데, 나중에 결국 카이사르가 지금 유명한 말을 하죠?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원로원 사람들이 너무 이제 굉장히 너무 똑똑하고 권력이 많으니까, 카이사르이 암살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제,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을 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이제 로마 안에 본토 들어갈 때는요, 보통 이제 보통 무장해제를 해야 되거든? 그랬는데, 이 강을 넘으면서, 무장해제를 안 풀고 갑니다. 무슨 소리지? 카이사르가 이쪽에 이제 갈리아 지방에 있다가 이제 원로원 사람들 모두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암살 사람을 모두 몰아내려고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유명한 말이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로원 지역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날 하는 것을 내 몸을 더 이상 난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로마 전체의 내용 지역을 장악해서 강력한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게 바로 카이사르 독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는데 카이사르가 나름대로 정치 잘했어요. 자, 근데 이제 지나치게 독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를 보였던 나중에 이제 브루투스라고 나중에 사람한테 이제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토가리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당하고 나서 약간 혼란 시기를 겪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표시해보겠습니다. 까나색 밑줄로 옥타비아누스, 색깔 바꿔서 파란색 밑줄로 안토니우스 레퀴투스. 자, 나중에 세 명이 이제 제3대 정치를 벌이게 되면서 또 이렇게 분열된 사기가 심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레피두스는 바로 금방 또 이렇게 막 몰락하게 되고요.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이제 클레오파트라라고 부르는 옛날 여왕과 같이 세력을 합세해가지고, 이제 옥타비누스를 견제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옥타비누스의 그런, 이제 나중에 전력이 밀려서 결국은 옥타비누스가 이 세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카이사르의 양아들의 또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존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인정을 받고 칭호를 받고 이제 집정관이 아니라 이 로마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되는 재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럼 아시겠습니까? 자, 3번 남은 제목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개정의 빈자가 로마의 비가 나와 있는 거. 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돌려 시간 나침반 2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재밌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로마 하려면 여러분들이 각종의 이제 문화, 각종의 사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로마가 망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관련된 사실 또 중요한 게 바로 또 이거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잘 나간가 싶었는데, 이상한 종교. 로마에 퍼져있는 정말 그런 질병과도 같은 종교가 딱 퍼졌는데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잘 주안점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돌려 시간 나침반 로마 2편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세요. 들어 새 왕을 뽑았지. 그러니까 진짜 권력을 가진 건 귀족들이었던 셈이야. 이런 귀족들은 파트리키라고 불렸어. 영토가 넓어져도 로마는 만족하지 않았지. 로마는 언제나 더 많은 땅을 원했어.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갖는 것밖에 없었어. 로마 제국은 동서로는 대서양 연안에서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북으로는 잉글랜드에서 사하라 사막까지의 영토를 차지했지. 공격은 계속됐고 이후 몇백 년간 제국의 영토는 계속 넓어졌지.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된 건 서기 1세기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2세기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이었어. 로마 제국 두 번째 이야기. 영토가 넓어지며 로마 제국은 점점 더 부유해졌어. 하지만 귀족인 파트리키와 평민인 플레부스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지. 황제는 백성들의 흥미를 끌만한 게 없나 궁리했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로마 제국식 서커스였지. 로마인들은 여럿이 모여 전차 경주나 가상 전투, 검투 시합 보는 걸 좋아했대. 황소, 사자, 코뿔소를 데려와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검투사와 싸우게 하기도 했어. 표사세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제보다 치열한 싸움, 내일보다는 덜 치열한 싸움. 표사세요. 로마 제국엔 남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지. 누구냐고? 전쟁 포로로 잡히거나 범죄를 저질러 노예가 된 사람들이야. 싸움을 하던 검투사가 바닥에 쓰러지면 황제나 관객들은 손을 들어 표시를 했지. 살려줄 것인지 없앨 것인지를. 싸움에서 여러 번 이긴 검투사는 영웅 대접을 받았어. 돈과 명예도 따라왔고 정말 뛰어난 검투사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했대. 자유민이 돼 부와 명예를 누린 거지. 가족. 로마를 지탱한 건 가족이었어. 부유한 파트리키 가문들은 대부분 건국 초기부터 이어진 집안이었지. 난 파테르 파밀리아스, 이 집안 가장이다. 가문의 중요한 일은 전부 내가 결정하지. 예를 들어서 집안에 누군가가 결혼을 하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다툼이 생기면 내가 잘잘못을 가린다네. 그러니까 집안 사람은 누구나 가장의 말을 따라야 했다는 얘기지. 자식들, 친척들뿐만 아니라 하인들, 노예들까지도 가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대. 식구들은 언제나 가장을 존경하고 의지했어. 집안에서 가장의 말은 법이었기 때문이야.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노예 사고 팔기, 가족의 목숨도 가장이 결정했대. 제대로 해! 알겠습니다. 아침을 먹고 옷을 차려입은 다음 귀족들은 매일 광장으로 갔어. 거기 가면 다른 귀족들과 관리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 귀족들은 광장에서 새 소식을 듣고 토론을 하고 사업과 관계된 일을 처리했지.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 다음 공중 목욕탕으로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했어. 로마에서 목욕탕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 목욕탕엔 물을 데우는 보일러 시설도 있었대. 로마인들은 상하수도관이 지나는 다리, 수도교를 만들고 샘이나 호수에서 물을 끌어왔던 거야. 로마법.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법은 아주 중요했어. 법을 어기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뺏기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 이렇게 중요한 법이 파트리키들의 변덕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바뀌면 큰일이겠지? 평민인 플레부스들도 그걸 걱정했대. 그래서 모든 법규를 적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지. 이걸 법전이라고 하는데, 법전엔 바뀐 법의 내용도 적혀 있었어. 이렇게 법규를 적어두는 건 로마의 전통이 됐고,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법제도를 갖고 있지. 로마법은 로마가 남긴 최고의 유산 중 하나야. 로마 제국엔 정말 다양한 법이 있었어. 물건 사고 팔기에 관한 법, 여행, 항해에 관한 법, 결혼에 관한 법. 그 외에도 많았지. 로마인들은 한 가지 말을 사용해야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제국이 하나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 로마 제국의 말은 바로 라틴어야.
라티노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태어났고 로마 제국의 성장과 함께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어. 로마가 점령한 땅에서는 모두 라티노를 쓰게 됐지. 물론 식민지가 된 땅에도 원래 쓰이던 말은 있었어. 로마인들은 그걸 야만족의 말이라고 불렀대.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려면 모두가 같은 말을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라티노는 수많은 민족의 말을 밀어내게 됐지. 로마가 차지한 땅이 넓었던 것만큼 라틴어는 널리 쓰였지. 유럽 여러 나라의 말이 비슷하게 들리는 건 그 때문이야. 예를 들어볼까? 안녕하세요는 라틴어로 보누스 디에스야. 스페인어는 Buen día. 프랑스어는, Bonjour. 포르투갈어는, Bon dia. 루마니아어는, Una. 이탈리아어는. Ci vediamo, caro mio. 로마 제국의 종말. 로마 역사 퀴즈 시간입니다. 전 오늘의 진행자 클라우디우스 알속무스 달속무스 골치 아프디우스입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제국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의 영토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지중해 주변으로 넓어졌고 제국엔 수많은 민족이 포함되게 됐지. 식민지가 된 땅의 민족들은 로마의 지배에 반발하기 시작했어. 3세기 말 로마 황제는 제국을 둘로 나눠 통치하기로 결정했지. 하지만 통치는 더 어려워졌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황제들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지. 정답 아시는 분 없습니까? 네? 로마 제국의 초기,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절, 제국의 모퉁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 예수는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지. 그 방법은 사랑이었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조금씩 늘어났고 로마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적으로 보기 시작했대. 예수는 결국 체포돼 사형을 당했지. 기독교도들은 미움을 받고 처형을 당했지만 몇백 년 후 기독교는 로마 최대의 종교가 됐어. 그 사이 둘로 나뉜 제국은 더 혼란스러워졌고 로마 제국의 서쪽은 서기 476년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돼.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을 당했지. 문제 다시 읽어드리죠. 제국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정답 확인할까요? 정답은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라틴어는 여러 나라의 말의 바탕이 됐고 로마법은 거의 모든 나라 법의 바탕이 됐고 로마의 정치 제도도 현대 정치 제도의 바탕이 됐어. 로마 제국은 모두의 기억에 위대한 나라로 남아있지. 로마로 통하는 길은 여전히 아주 많아. 자,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더 알아볼까? 비잔티움에서는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비잔티움에서는 새 로마가 번영하고 있었지. 잠깐만! 서로마는 뭐고 세로마는 뭐야? 너무 복잡해! 3세기 말 로마 황제가 제국을 둘로 나눠서 통치하기로 했다는 얘기 생각나지? 서쪽의 서로마 제국은 로마가 수도였어.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이 수도였지. 여기가 바로 새 로마야. 아, 이제 좀 알겠다.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야. 콘스탄티누스 왕제는 원로원을 이 도시로 옮기고 거대한 공화당과 전차 경주장 같은 건물을 지었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일은 하나 더 있지.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까지도 기독교도들은 괴롭힘을 당했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받아들였지. 기독교는 서양 사회의 바탕이 됐어. 오늘 여행도 재밌었지? 다음엔 어디로 시간 나침반을 돌려볼까?
예, 잘 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빨리 이제 다시 이제 교재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황제가 다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황제가 나와 있는 이제 표시해 보도록 하죠. 빨간색 밑줄로 옥타비아누스. 자, 이 사람 별명은 좀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설명 나와 있죠?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자, 우리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의 이 이탈리아 라틴어를요, 딱, 우리 US 빼면 나중에 뭐가 되지? 어거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옥타비아누스의 황제를 이제 생일이 8월이라면서 이제 붙여진 이제 달력의 명칭으로 우리 8월을 쓰게 된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답니다. 자,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네르바, 뭐 하드리아누스,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이어지는 5명의 황제가 다스리면서 로마는 점점 번성기를 일어나게 되고요. 자, 우리 하나 적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파란색 동그라미로 로마의 평화시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나중에 영화를 좀 보시면 좀 재밌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따가 내가 준비한 가능 선생님 나중에 마지막에 잠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네, 우리 글래디에이터를 잠깐 짤막하게 선생님 여러분들 내가 그런 영화 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제 아들이 약간 미쳐가지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혼란의 시기를 나중에 맞게 되는 게 바로 군상제의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나라가 점점 이렇게 혼란과 분열의 시기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반 빠져 있는데 이 표시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 여백에다가 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황제가 이런 이제 어지러운 분열의 상황을 다시 이제 이렇게 중흥시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식한 말로 로마의 부흥, 중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이제 집권하고 나서 몇 동안 알려드릴게요. 313년. 자,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황제가 지금 열심히 이제 재정을 통해서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또 로마가 또 좀 혼란스러워지는 워낙에 로마가 있는지 나중에 또 잘 찾아보셔야겠는데 사치가 심하고 굉장히 이제 막 부패할 뭐 썩어 있고 좀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나와 있는 테오도시us 황제가 죽은 다음 395년에는 이제 로마는 이제 테오도시us 황제가 나중에 두 아들한테 땅을 아예 물려주면서 아예 땅을 아예 찢어주거든요. 그게 바로 서쪽 로마, 서로마, 동쪽 로마, 동로마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마 같은 경우는요, 이 오른쪽 나와 있는 이 이제 북쪽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나중에 서로마 지역은 476년에 바로 멸망하게 되고요. 자, 동로마 지역은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비잔티움이라는 나중에 나라 이름을 바꿔서 이 제국으로서 1450년까지 나라를 길게 지속하게 돼서 거의 1000년 가까이 나라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나중에 생각 다시 배우겠지만, 자, 비잔티움 지역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나중에 판단을 끄트머리 선생님한테는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 자, 중세율 형사 관련된 여러분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교재에 78쪽에서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선생님 설명을 내가 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로 설명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사람을 약간 제가 표시해줬었는데,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사람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업적이 총 2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필기를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주세요.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가 너무너무 이제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로마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곳에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쪽의 지역과 서쪽의 지역이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동서고양이 중심지였었던 이 도시 이름. 여기를 바로 우리가 비잔티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중심지를 아예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이름 따서 만들어진 도시의 이름. 여러분들 필기해주세요. 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는 수도로 천도를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영어로 굳이 알려드리면요.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마 동영상 봤겠지만요. 그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로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은 다신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그런 선지자가 죽으면서 그 많은 제자들이 평등을 강조하고 사랑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 로마 제국 깊숙이 전파됐던 거야. 처음에 물론 200~300년 가까이 열심히 탄핵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스라엘도 너무 나중에 맞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예 공인을 시켜버려서 다시 말하면 크리스라는 사람을 믿는 그런 종교를 아예 인정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많은 인정과 지지를 받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제 계획과 함께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깊숙이 있었던 크리스트 종교를 믿게 인정해줍니다. 그 유식한 말은 크리스트교의 공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여러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업적 두 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지 꼭 나올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이름만 2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와 바로 형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 로마 교황청에서 오늘 현재 지금 오늘 우리 금요일까지인가요? 모레까지인가요? 우리 교황이 우리 현재 지금 내한하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요원 나와 있는 게 지금 여기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 바울, 나중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크리스트교였습니다. 3번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 빨간색 저 별표 잘 표시해 주세요.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요 뭐였었다고요?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좋다 인정해줬던 허가해준 게 있었습니다. 자, 빨간색 우리 네모로 빡빡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어디서 했냐면요, 우리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했다고 그것을 의식한 말로, 밀라노에서 있었던 황제의 칙령,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내용 정리해, 우리 조금만 좀 엿보겠다고 깨우쳐 적어주도록 할까요? 자, 크리스트교 공인의 우리 말뜻. 자,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었는데,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게, 로마가 이 거대한 나라 나는 두 개로 쪼개지게 됐던 그 계기, 무슨 황제였다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요, 오른쪽 이런 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빨간색 줄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아예 로마의 중요한 중심 종교로서 아예 국교로 선정해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종교의 국교는 뭘 상징하냐면, 많이 적어주세요. 크리스트교만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약간 강조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국교화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정리할 수 있겠지만,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로마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된 분열의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게끔 이렇게 약간 압박을 줬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내용 같이 보니 다시 이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내용 보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들 빨간색 우리 왕별을 빡빡 표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주세요. 로마의 문화, 빨간색 별표. 자,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도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과 달라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실용적인 문화 발달, 빨간색 밑줄. 자, 다시 말하면요.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 정리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법을 만들었고요. 또 실생활에 필요한 모습으로서는 굉장히 건축에 굉장히 능해가지고 많은 건물을 짓게 했던 그런 건축 분야에서 만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밑에 우리 2번 나와 있죠?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로마법 발전. 3번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로 건축. 이런 식으로 로마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를 추구했다.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맨 처음에 이런 말 하나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빨간 밑줄로 만민법. 그래서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시민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로마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이런 모습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리 6번 나와 있는 말 하나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콜로세움과 수도교와 아피아가 나와 있는 거. 이게 모두 다 지금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제 건축 양식을 말하는 거고요. 또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말 또 나와 있지. 자, 사실 이건 이제 로마 형성보다는 사실 이거 비잔티 형제가 말했던 말인데요. 자, 500년대에 있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법학 전문을 만들어내서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이제 정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법을 잘 정리했다. 내용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을 아까 좀 뛰어넘어가긴 했었는데요. 우리 자료 5번에 나와 있는 자, 그라쿠스 황제와 추제적 계획 목적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두 형제가 나중에 개혁을 시달려고 섰다가, 나중에 실패한다 여러분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마는 설명 굉장히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관련된 우리 문제 핵심 개념 테스트 선생님 내용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문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몇 번째부터 해야 될 거냐면요. 우리 교재에서 48조 앞에 나와 있는 7번부터인가요? 네, 선생님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문제 같이 풀어주시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데, 원래 지역이죠. 마케도니아와 이집트, 시리아, 이렇게 나중에 분열을 했었고,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가 나중에 국속되게 됩니다.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5쪽입니다. 8번 문제. 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빨간색 별표 표시해주세요. 헬레니즘 문화 영향으로 성립된 인도의 불교의 미술 양식 뭐라고 했다고요? 짬뽕 문화 양식, 간다라 미술. 그래서 인도의 부처님 모습에 베이비펌, 볶음머리를 했던 이런 양식을 된다는 나중에 우리 문제 여기 교재 안 나와 있지만 그 나중에 이 교과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잘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지금 이 문제 있죠? 네, 잘 같이 풀어볼 건데요. 우리 로마 역사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는 거, 콜로세움, 옛날에 이제 그 검투상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진짜 라오코 군상은 우리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파르테논 신화 같은 경우는 그리스 관련된 의미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로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군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제 무장했던 우리 모습. 중상보병이라고 합니다. 시험지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중요한 좋은 문제입니다. 빨간색 별표 표시합시다. 자, 로마에서 만들어낸 최초의 문자로 표현한 법. 우리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고? 12표법이라고 합니다. 내용 꼭 단어 기억해 주시고. 자, 지중해 국가가 서로 나와서 싸워가지고 카르타고가 승리해서 얻은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 자, 원래 여러분들이 쌤한테 물어본 단어가 이 포엔이라는 단어를 쌤한테 가끔 물어보는데요. 이 포엔이라는 단어는 이건 원래 그 페니키아 여기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쌤에 제가 넣었는데 페니키아는 나는 옛날에 카르타고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그냥 기억납니까? 그건 이제 여성이 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포에 전쟁 이후에 많은 이제 귀족들이 땅을 이제 독차지하게 돼서, 이런 대농장에 대한 경향을 반대했던 주 호밍관들, 누가 있었다고 무슨 형제? 그라피스 운동이 여러분 있었다고 여러분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 사회는 포에 전쟁으로 자연에 몰락하게 되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일부의 귀족들이 많은 땅을 강요하게 됐어. 라티푼디움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라틴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큰 농장, 대농장 이렇게 단어를 나눠서 볼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아이고 좋은 문제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 빨간색 별 표시해주세요. 30문제인데. 자, 로마 같은 문화에 이제 좀 알려질 게 있었죠? 자, 실용적 분야를 전수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건축 분야와 법률 분야가 잇따랐었다. 내용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정답은? 이런 거 나와 있네? 자, 디귿하고, 니은하고 디귿. 자, 우리 디귿 이런 말 나와 있지요? 자, 도로 문화가 바로 이것이 건축이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로마는 왜 도를 많이 발달을 시켰을까? 다시 말하면 로마는 굉장히 땅이 넓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땅으로부터 세금을 빨리 얻어내고, 그 다음에 군대를 빨리 파견해서 같이 먼 지역까지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피아사도가 이제 남아있다고 하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거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명시라고 합니다. 자, 16번 문제, 중요 문제입니다. 자, 로마 같은 경우는 자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했던 옛날에 콜센투스 황제가 했었던 황제 명령 뭐라고 부른다고? 밀라노에서 있었던 칙령.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제 문제 좀 풀어볼 건데요. 우리 여기 교재에서 몇 쪽이냐면은 우리 셀프 고난도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문제집에서 49쪽부터 50번까지 여러분 문제 04번까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일단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다 푸시다고 선생님 강의를 나중에 다시 또 재생하셔서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네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네, 여러분, 네, 문제를 잘 풀어왔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빨간 펜 들어주셔서 셀파 권한도 테스트 선생님과 같이 문제풀이를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옛날에 수능 문제였어요. 자, 밑줄침, 대지구가 성립되어 나타난 결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일단 자, 여러분들 표시해드려야겠죠? 대제국. 자, 무슨 제국일까요? 자, 그가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거리 원정으로 인해 아타 민주주의와 고유 문화가 발등을 말았어. 무슨 소리! 그의 원정 덕분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대제국! 자,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전 세계 최초의 통일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아, 무슨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이 제국은 바로 무슨 제국이었습니까? 알렉산드로스 제국. 세계 최초의 통일을 꿈꿨던 야심가였죠. 자, 오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 5번입니다. 그쵸?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동성의 문화를 융합시켰던 게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등록 원정 결과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나머지 오답도 같이 쌤이랑 같이 문제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나머지 말 같이 볼게요. 자, 1번 볼까요? 자, 1번. 자, 민주정치가 발달하여 소피스트가 등장을 되었다. 이건 지금 그리스 아테네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번은 그리스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스. 자, 2번. 제국의 수도와 지방이 있는 왕이기. 이거 만든 건 누구였다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아키메네스 왕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다리우스 1세. 여러분들이 말을 꼭 기억해주세요. 자, 금방 같이 볼게요. 자, 제국의 원나라 통치를 위해서 크리스교를 공인하였다. 여러분들 분은 기억납니까? 밀라를 썼던 크리스토지누스 황제의 친형. 이거는 로마를 생각하는 거죠. 로마 제국. 자, 4번. 제국의 안보를 위하여 군관구제와 군정병들을 실시하였다. 이거 여러분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거는 중세 유럽 이렇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우리 2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평민권의 신앙의 모습을 자료 정리한 것입니다. 아이고,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자, 호민간 제도, 11법법, 니키니우스법, 폴티니우스법 쭉 내용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정답 4번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폴티니우스법 같은 경우는 이제는 평민의 의견이 원로원이 함부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평민의 사람들의 그런 호민간의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원로원의 집정관보다 더 많은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 바로 포르테시우스법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말 중에 5점을 답을 볼 것 같은데요.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이거 먼저 볼게요. 자, 1번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귀족의 대토지수를 제한한 것은 이건 누가 있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아까 나와 있었던 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황제랑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랑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등장했던 그라쿠스의 계열이지. 우리 이거 하나 좀 아시면 것 같고요. 자,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여러분 나와 있어요. 자, 영어가 그림 나와 있고, 자, 그라쿠스 연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스파르타쿠스,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쌤이 설명 많이 안 했지만, 이게 옛날에 단순히 노예 반란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가입수는 시몬평등과 척척고익에 대한 투쟁이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옛날에 이제 기억은 잠깐 노예들의 반란이에요. 그 당시 너무 이제 혼란한 그런 노마의 상황을 어떻게 한 번씩 중간에 잡아보겠다고 했었던 그런 노예들이야 심사한 계획이었고요. 자, 니은. 나는 로마 사회에서 국민법처와 문제가 심각한 대립을 보여준다. 마치, 자, 그라쿠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미 귀족들이 많은 나라를 독차지해서 시민들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빈부격차에 대한 해소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그라쿠스의 연설문을 듣고 많은 시민들이 호응했지만 사실 나쁜 아쉽게도 그라쿠스의 그런 계약을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걸 가가 다른 봉기와 나와 관련된 계약은 로마 걸증에 좌절되었다. 맞습니다. 그런 실패했고요. 자, 니을 가는 대전 말기 나는 공화정 말기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자, 두 자료 모두 자, 공화정 말기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스파르타쿠스 나를 진압했던 게 바로 이제 아까 배웠던 제3 정치에 해당하는 카이사르와 우리 옛날에 크라수스와 폼페이오스가 있었죠.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혼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약시적인 설명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네, 이 두 사람들은 모두 제작 말년이 아니라 황제 시기가 아니라 권현 시기였다.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당시 로마의 사회 정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땅하늘의 줄로 오행의 시대가 끝나면서 어지러운 시대가 등장했다. 다시 말해 이게 그 유명한 자, 부인왕후의 시기입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이 오형제의 마지막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아들이 코모두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코모두스가 얼마나 미치광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자신은 얘네 헤라클레스의 신에 나는 헤라클레스다. 그래서 나와 함께 싸우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직접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콜로세움에 가서 직접 자기가 곰투사람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치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직접 열심히 서커스의 그런 이제 일종의 말하면 연예인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좀 말아먹게 된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로마의 시작을 열렸던 게 바로 이 미쳐가의 코모두스 황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모두스를 죽이게 되는 게 약간 각색되긴 했지만, 근데 그레데이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말을 전달보게 되는데, 이렇게 로마의 평화 시대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북방에서는 너무 이제 나타지스러운 로마의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이 이제는 전쟁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 제국이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돈도 용병을 사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걔네가 바로 게르만족이었습니다. 그냥 아이러니한 건데 게르만족을 쳐들어오는데 게르만족을 용병을 고용했어. 뭐 하는 거야? 결국 나라가 이제 바로 망하게 된 원인이 되는 거였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이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게르만족의 치유에 있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게르만족이 가능하고 있는 시기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설명 안 하면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4번이라는 말이 있지. 평민들이 귀족에 대항하여 성산에서 집을 지고 농성을 하였다. 이게 성사사건이라고 부르는데 평민들이 귀족들한테 벌 얻기 위해서 고아정 초기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사건 하나만 이런 게 있었던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쌤이랑 같이 이렇게 로마를 세미나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램 배울 내용은 바로 우리 3번에 나와 있는 자, 50째 나와 있는 육문미가 동아시아 세계입니다. 선생님과 설명을 다 배우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 최대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강의 54쪽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다시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It's when I finally begin.